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는 종로미협이죠? 네, 종로미술협회. 종로미술협회. 그래서 종로미술협회의 회원전인데 1, 2, 3층을 전체를 다 크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스마다 전체 회원이 한 170분 정도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네. 제가 한 점도 안 빠뜨리고 다 찍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데 네. 그 사진을 찍다가 선생님 영상을 찍었는데 아까 보니까 너무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꼭 별도로 네. 선생님만을 위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아까 약속도 드렸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네. 저는 그 미술 작가는 아니고요. 조경학과 전공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환경 디자이너로 한 15년 활동했습니다. 네, 성함은요? 지금은 이제 개명을 해서 오주원이고요. 오주원 선생님. 네, 네. 우리나라 청소년 성장훈련 전문가로 한 15년 정도. 청소년 성장훈련. 성장훈련. 네. 성장. 네네. 예, 예. 성장훈련 전문가로 우리나라 교육복지 최초의 전문가입니다. 한 15년 정도 심리상담,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교 이런 교육을 한 15년 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 잘 크는 청소년들한테 성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의 그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제가 처음에 2000년부터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꿈이 없잖아요. 그 꿈이 되게 막연하고 어떤 자기의 직업 멘토 모델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보는 것들이 전부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알기로 네. 사실은 아이들은 걱정이 없을 거다. 네. 이러지만 아이들 스스로 크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죠. 그렇죠. 고민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 그다음 진로 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다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가장 큰 것이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심리상담, 성장훈련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항상 접목을 했었고 문화예술.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끌어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림을 통해서 또 뭐 도자기를 통해서 어떤 이런 손으로 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견하고 표현하게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15년 동안 프로그램에 넣어서 짜고 운영을 해서 많은 변화를 제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보고 네,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지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뭔가 신성이 이렇게 그 안에 그러면 것들이 그 청소년들의 가장 어린 나이는 언제부터 선생님 치료가 필요한 나이가 되나요? 치료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그렇죠. 들리는데, 개발이죠. 유치원 애들부터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치원 아이들부터. 유치원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보통 엄마하고의 갈등이 있거나 유치원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유치원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엄마와의 갈등이 있거나 몇 살입니까 그러면? 뭐 4살, 5살, 이야. 6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하고의 갈등도 있고 또 동료 친구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들마다 전부 다 타고난 자기 재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의 힘은 그런 재능 사실은 선생님 네. 4, 5살 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죠. 중요한 시기죠. 그걸 네.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네요.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초중고, 대학생까지 전부 망라해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코로나가 한번 터졌죠. 집집마다 보면 공간들이 베란다도 있고 아이방도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엄마들이 아이를 내보내지 못하고 제일 먼저 힘들어했던 게 아이들의 놀이잖아요. 놀이. 코로나가 터지고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을 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그 공간도 다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이 됐고 굉장히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항균,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만나면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의 공간에 그림을 넣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그림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있긴 있었지만 내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감정이나 내 안에 숨어 있는 기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낙서라고 하지만 낙서 갖고는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집에 그림이 한 번 걸리면 네. 한 2, 30년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작가의 그림을 우리가 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벽면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요즘 많이 사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베란다나 발코니 이런 데 다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방 한 벽면을 아트홀로 만들어주면 창의력에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뭐 어떤 학교 문제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생겼을 때 뭔가 자기 표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술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네. 그런 공간에 선생님의 그 특별한 안료를 쓴 작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작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누구의 작품도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특별한 재료를 쓴 작품이면 더 좋겠다. 더 좋겠다기보다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페인트였으니까 아무래도 공간에 이걸 칠해놓으면 바이러스부터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재료를 그러면 선생님의 연구실이나 공방에서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그 미술 작품을 네. 그 전파하는 네. 교육하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사실은 교육하는 일을 15년 정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ESG 경영 사례를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퍼포먼스로 고래의 꿈을 그렸는데요. 사실 제가 고래를 뭐 직접 보거나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린 게 아니라 지구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기후 환경이 지금 위기가 오면서 바다가 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극의 빙하가 높고 하니까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고래가 길을 잃어서 또 해변으로도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네. 인터뷰할 때 네. 고래가 뭐 숲에 얼마를 품고 있다 이런 말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고래의 꿈을 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고래의 꿈을 그리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네이버 많이 공부를 해보니 이산화탄소를 고래가 마시는 걸 알게 됐어요. 나무 3,300kg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또 그게 양이 한 3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셔서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고래 지방이랑 단백질에 저장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한 마리가 30톤 정도를 마신다는 건 어마무시한 양이잖아요. 네. 그런 착한 고래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들이 또 포획을 하잖아요. 야, 우리 인간은 네. 먹고 싸기 바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야, 착한 고래죠. 그런데 어떻게 네. 고래는 그거를 몸으로 흡수를 해냅니까? 흡수를 하죠. 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완전히 감동을 충격을, 하고 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래만도 못하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포획이 된 고래들의 배를 발라보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플라스틱 이런 우리가 버려진 그런 것들이 많이 몸에 또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제가. 그래서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한 메시지도 세상에 알리고 또 최근에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가 또 파괴되는 건물이나 또 그 안에서 미래 꿈도 꾸어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어쨌든 지금 네. 선생님께서는 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들께 뭐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저 세계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문제를 작은아마 지금은 학교 현장은 이제 제가 한 15년 정도 예, 그동안 해오셨던 일은 아까 저도 이제 건강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학교 현장은 떠났지만 여전히 교육 환경이나 이런 정책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후 환경이든 뭐 우리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우리나 고래나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잖아요. 예.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소통의
그런 하나의 어떤 소통의 이슈. 장애 도구로 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는요, 제가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음. 이거를 기업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굿즈를 한번 기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요번에 올해 꿈도 제가 이렇게 기후환경 얘기하면서 이제 항균 페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기업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이 저보고 저의 가치나 철학이 너무나 방향이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거하고 잘 맞고 너무나 멋지다고 그럼 강연을 하시나요, 선생님? 강연을 9월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네, 첫째로는 이제 네. 선생님의 그동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5년간의 그런 15년간의 프로젝트 경험으로 9월부터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는 강연을 네. 하시고 올해의 꿈으로 힐링 마인드 마스터 과정, 지도자 과정을 좀 열어주시겠다고 하셔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기업들을 함께 상생하기 위한 굿즈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힐링 마인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래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구를 깨끗한 지구를 꿈꾸는 고래를 그렸지만 사실은 지구라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고 하려면 힐링이 먼저 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한번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어떤 거죠. 일을 할 적에 네. 그게 이제 브랜드화되고 명품이 되려면 네.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나 네. 심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네. 고래가 있고 네. 이제 푸른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 지구라는 큰 원 안에 네. 그 꽃도 그려놓고 숲도 그리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어떤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네. 그런 모든 생각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작품이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지구를 살아가는 마음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은 좁은 이 지역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전 세계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큰 꿈을 꾸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나만의 그 고래의 꿈을 내가 꿀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거고 또 지구 환경에 대한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도 서로 나누게 될 거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자원들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어지고 버려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구의 쓰레기로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서로 고민해보고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걸 교육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가면서 작품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 앞으로 고래 등에 타서 네. 선생님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출발하는 큰 배 위에 고래의 꿈 위에 올라타서 뭐 세계로 나가는 뭐 그런 것이 상상이 되네요. 이 작품에 네. 나는 여기가 자꾸 우리나라 지도가 보여져요. 이렇게 보이세요? 예, 지구 네. 저기 그 네. 뭐죠? 예, 지구 표본이라고 그러나 지구 네. 고안 뭐죠? 이거 뭐라고? 지구판. 네. 예. 이게 지금 지구에 네. 우리나라 여기 지도가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네. 지휘봉을 들고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지금부터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드네요. 네. 한반도가 그 전 세계 평화의 네.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정말 좋겠죠. 그 중에 선생님도 계시겠네요.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조그만 도움이 되면 네. 좋은 행사가 있으면 가끔 부르세요. 요즘에 사실은 가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전쟁이 막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그 전쟁터 속에서 막 울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거는 저는 그게 다 뭐겠어요. 다 서로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죽고 없지만 우리 미래 후손들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후손, 내 아이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각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을 때 문제도 해결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네. 어쨌든 작은 씨앗이 돼서 바람이 되어서 네.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네. 뭐 길에 있는 담보꽁초나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봉사단체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내가 매일 새로운 물건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다시 한번 재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또 서로 버리지 않고 또 나누고 이런 모든 정말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다 시작이지 저는 않을까 선생님께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싶어요. 네. 이 작품을요. 네. 지금 현재 선생님의 이 작품을 조금 한 1%만 손을 좀 대셔가지고 네. 판화를 만들어서 네. 전시장에서 네. 판화를 네. 판화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네. 뭐 인쇄물이 될 수도 있고 이 크기 그대로 해서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팔지 말고 네. 아니면 뭐 1,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10,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집에다 걸어놓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볼 때마다 눈으로 봐야 어떤 게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아침 저녁 있는 것은 네. 늘 우리가 새로 저녁이면 잊었다 아침이면 또 깨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일에 우선 선생님의 작품이 네. 많은 가정에 네. 학교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한 번 더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